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월 목요 특강은 신년 기획으로 그동안 저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은 경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사실 해마다 1월이면 이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느냐 이제 그 기대를 맞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그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유. 근데 이거 시작부터 또 돈 타령 돈 걱정이네. 예. 돈 걱정 안 하시는 예.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정말 돈 우리 평생의 화두인데요. 특히 요즘은 이제 은퇴 후가 뭐 40년, 50년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은퇴 후 다 대책 세우셨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의 강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정말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우리의 소망을 조금 현실화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또 은퇴 후 특히 어떻게 준비할지를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대표이신 이영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죠? 말씀드린 예. 대로 오늘 주제가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인데요. 예. 네네. 이거는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인 거죠. 바람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어려서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본인 생각뿐만 아니라 자제분이나 손주님 때를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셔야 그리고 꼼꼼히 적어가면서 아, 나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꼭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면 아주 좋은 그런 공부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갑자기 희망이 조금 생기는 그럼요. 것이 그럼요. 나는 못해도 우리 애들은 잘하면 그럼요, 좋겠다 그럼요, 싶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강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마당에 6번째인가 출연을 하는데 늘 여러분들 만나뵈면 늘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많은 분들한테 전파가 돼서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에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방송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렇게 치시면은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법. 사실 굉장히 어렵지요. 네, 그러나 준비를 하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두 가지 사자성어를 갖고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초윤장산이란 말입니다. 이거 한 2500년 전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말인데 초윤장산, 추추돌 초자에 물기가 흐른다는 윤자, 그다음에 장자, 우산 산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 예전에 이제 선인들이 외출을 할 때 뚝 이게 대청마루에 서가지고 대들보 봅니다. 대들보가 축축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비가 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우산을 준비한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저희 가슴에 와닿는 사자성어죠. 두 번째 사자성어는 대관소찰입니다. 이게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지를 봐라, 이파리를 보고. 여러분들 가정경제는 이파리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줄거리를 쫙 쫓아서 올라가면 나무가 있고 숲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되고 세계 경제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관소찰하는 자세를 늘 가지셔야 여러분이 우린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가정경제에서도 솔루션이 나온다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관소찰에 그래서 세계 경제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아주 주춤주춤거렸죠. 굉장히 주춤주춤거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3.1% 성장해서 금년에 3.3%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세계 전체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 이건 한국에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죠. 그다음에 각 나라로 보면 이 미국이 전 세계 큰 엔진이거든요. 약 27%의 경제력을 갖고 세계를 돌립니다.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약 50%까지 차지했었어요. 많이 준 거지. 그래도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그럼 여러분 자동차 타고 나갈 때 엔진 보셔야 됩니까? 안 보셔야 됩니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하고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그 엔진이 작년부터 이제 슬슬 예열을 시작하더니
경제 성장률이 아주 좋아지기 시작해서 2.2%에서 금년에 3.0%로 쫙 올라갈 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 같은 나라가 약 7.2%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과거에 두 자릿수를 하다가 지금 떨어지긴 했어도 워낙 덩치가 큰 녀석이 7.2% 성장을 하니까 이거 만만치 않게 한국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나라가 인도입니다. 공식 인구가 벌써 11억 지나가죠. 대단한 나라들이야. 중국은 13억, 두 나라 합치면 24억, 전 세계 인구가 70억. 그럼 도대체 얼마야?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얼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판도가 앞으로 다 바뀐다 하는 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인도가 5.4%의 경제 성장률을 작년에 보였었는데 올해 6.3% 정도 보일 것 같으니까 전 세계에다가 불을 좀 많이 지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대관 됐죠? 소찰하겠습니다. 그게 한국 경제입니다. 한국은 2013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경제 성장률이 3.0%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작년에는 3.3%였는데 금년에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4%고요. 일반 여러 무슨 연구소에서 발표되는 거 보면 3.7%, 3.8%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는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보수적으로 잡아서 3.4%니까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소찰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 경제 전망은 세계 경제와 함께 큰 무리 없이 일단은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다 두시고 그러면서 제 강의를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작년 2013년 말에 1인당 국민소득이 26,000달러 정도 됐었는데 2014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8,000달러입니다. 많이 올랐죠? 네, 2015년 말이 되면 현재 공식적으로 IMF가 됐든 외국이 됐든 모든 기관이 발표하는 거 보면 한국은 3만 달러에 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만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3만 달러가 되면 세계에서 보면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 세계는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가 약 2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 발을 턱 집어넣기 시작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만 달러에 들어가도 같은 3만 달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30, 50 클럽이다 하는 게 있는데 말이죠. 이게 뭐냐면 30, 30,000, 3만 달러 이상 된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가 50 밀리언,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된 이런 나라가 전 세계 7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음에 한국이요. 이거는 합치면 곱하기 하면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GNP가 되는 거니까 이 떡벌이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속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죠? 좋은 질문이에요. 자문자답해야 돼, 내가. 왜냐? 과거에 워낙 경제 성장률이 7%, 8%로 가던 것들이 요것들이 3%, 4%가 되니까 들어오던 돈의 속도가 수돗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콸콸 나오던 수돗물이 졸졸 나오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태예요. 이거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래, 이렇게. 그런데 이 정도 물이면 세계 평균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습니다. 역시 수강생들의 태도가. 아까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상황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라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상태 된다면 2025년도가 되면은 약 5만 달러 정도 되면서 전 세계 진짜 강력한 7대 강국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2030년에서 35년 정도, 이건 예측하는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그게 약 6만 달러 이상 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간다. 저는 미래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5대 강국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5대 강국이 누구냐? 동양에 3나라가 있어. 한국, 중국, 일본. 서양의 2나라야. 미국하고 아마도
저쪽에 있는 독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힘이 서양으로부터 동양으로 쫙 옮겨지고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G2라고 그래서 아주 맞짱을 뜨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한국의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서 이렇구나 하는 거를 늘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면 다 좋은 거냐?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던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선진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선진국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고요. 선진국 병이지. 이게 큰 병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겁니다. 아이고, 요새 이거 뭐 60이 나이입니까? 60 먹어갖고 경로당 가면 빈군 물 떠와. 이거 해요. 그럼 뭐 어디 가서 뭐 노인이요 이런 얘기도 못 해.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60년대 평균 수명이 53세였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6세에서 그다음에 63세입니다. 그다음에 1990년대 71세야. 지금 80세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몇 세가 될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럼요. 100세 시대가 이거 금세 다가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좋으면서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담감이다. 두 번째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신과 치료를 강력히 공감합니다. 네? 평생 직장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째, 만약에 자기가 60세까지 KBS에서 근무를 했어요. 윤인구 아나운서가. 그래도 나가면 첫 번째 직장을 마친 거예요. 왜? 100세까지 살면 몇 세까지 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80세까지는 일해야 됩니다. 그럼 20년 더 일하셔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을 마친 거지. 이게 평생 직장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근데 뭐 그 60세까지 가는 KBS 같은 데는 뭐 별로 직장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생 직장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중간에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참 뭐 그만두게 합니다. 왜? 선진국 가게 되면 왜 평생 직장이 없어요?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해야 되거든. 선수 교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평생 직장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병이 큰 병이에요. 그게 상대적 빈곤감이 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상대적 빈곤감. 저도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 빈곤감이라는 건 야,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이게 절대적 빈곤감입니다. 근데 상대적 빈곤감은 뭐예요? 옆에 있는 애가보다 내가 더 신경질 나. 여성분들 많으니까 이 명품 핸드백 좋아하잖아. 명품 핸드백.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나 36개월 활부로 끊는 여자도 봤어요. 진짜로. 근데 이좀 누구한테 선물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가 들고 나가더라고. 네, 중요한 건 전혀 안 어울려. 진짜를 들었는데 가짜 같더라고. 그거 왜 이렇게 갖고 싶어 할까요? 명자도 가졌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리산에 혼자 살아. 그죠? 명품백, 루이비통 메고, 진달래꽃 하고, 도라지 캐러 가. 그건 미친 사람이야. 그죠? 그런 데 가면 절대로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볼 때마다 그거 보여. 이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가게 되면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이 커진다. 정리되셨어요? 네. 그래서 평생 돈 없이 살려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갈수록 부익부 빈익비는 커져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기의 본 현실을 한탄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시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방송을 오늘 본방을 못 봤다면 부근하고 그리고 자제분하고 다시 보기 되잖아. 돈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다시 보시면서 가족들이 반드시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가족이 합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스스로가
라이프 플랜을 미리 세워라. 그러니까 평생의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우고 아이들은 사회 나갈 때부터 세우기 시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루 살기 바쁘다고 돌아다닙니다. 열심히 해. 그런데 제대로 잘 열심히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근데 어떤 놈이 포크레인을 타고 왔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우리가 그럴지도 모른다 이 말이니까 오늘 강의에서 야, 나는 삽질하고 있는 사람인가? 포크레인을 타고 오는 사람인가? 포크레인을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라이프 플랜을 미리 세웁니다. 우선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8세부터 경제교육이 이미 학교의 학과목에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돈 얘기하면 우선 꿀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서부터 돈을 따지고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성공 그런데 앞으로는 경제전쟁 시대고 완전히 돈이라는 건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양날의 칼과 같다. 잘 쓰면 너무 좋은 건데 또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어린이 경제신문 같은 것도 요즘에 있고 어린이들 상대하는 캠프들도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그런 거 찾아보시고 손주님들이나 또 자제분들 보내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밥상머리 대화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 게이츠 아시죠? 네. 빌 게이츠는 자기 자서전이나 여러 강의 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은 아버님 덕분이다. 아버님이 유명한 로펌, 한국으로 치면 변호사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반드시 밥상에서 대화를 많이 나눠주면서 자, 아들아, 오늘 세계 경제는 어떤 것 같으냐? 미국은 어떤 것 같으지? 중국은 어떤 것 같아? 하고 대화를 계속 나눠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도서관을 자주 가서 찾아보고 책을 가까이 했다. 그래서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말이죠. 밥상머리 대화에 주로 뭐 합니까? 그죠? 그런 거 안 해. 왜? 엄마들, 아빠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력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님들이 변해야 아이들의 미래가 변한다. 반드시 기회 되시는 대로 밥상머리 대화를 하시고 부모님들은 특히 매스컴을 보실 때도 드라마도 좋지만 중요한 그 경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제신문도 좀 보시면서 자기가 찾아보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에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태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그중에 0.2%가 유태인인데 1,500만 명이에요. 굉장히 작죠? 전 세계 재산의 30%가 유태인 거야.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스터 멀린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나 저하고 거래도 많이 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지독합니다, 유태인들. 근데 계산이 분명해. 너무너무 정확해. 그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돈에 관한 철칙이 있어요. 뭐냐,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 친구를 축하하면서 미국 중산층 기준으로 약 5만 달러 정도를 마서 아이한테 줍니다. 그럼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쳐요. 어린아이한테 이게 너한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또 줄게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 아이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그 돈을 부모님과 함께 굴리는 거를 계속해서 상의해서 가. 그리고 대학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굴리도록 애를 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돈만 보면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30% 재산을 0.2%인 1,500만이 휘둘르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통장도 만들어주고 자기가 입출금도 시켜보고 뛰어다니면서 같이 신문도 보고 읽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가정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한국 주부들의 경제 지식이
미얀마 수준보다 못하다. 이런 경제 기사가 있어서 난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미얀마는 과거에 영국에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었거든. 영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가서도 영국 시스템을 가르쳤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주부님들의 지식 수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면 답할 사람 거의 없는 질문 팍팍 내던질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우리들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왜? 구구단을 외우는 사람이 수학 문제 빨리 풀고 경제를 아는 사람이 돈 버는데 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계속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요. 직장의 개념에서 평생 직업의 개념을 갖도록 늘 애를 쓰시고 자제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평생 직장 없다고? 네. 없어요. 그럼 평생의 개념을 한번 따져보자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960년대는 53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80세란 말이에요. 그 당시엔 평생이 53세 정도 됐을 거예요. 환갑잔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땐 해야지. 왜? 아이고, 그렇지.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하는 사람은 야단 맞아.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근데 나보러 환갑잔치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그죠? 미역국이나 그냥 대강 끓여 먹고 나가는 게지. 왜? 너무 젊고 건강해요. 옛날엔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60년 동안 잘 사셨습니다 해서 환갑잔치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칠순잔치도 없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평생의 개념은 앞으로 80세, 100세다. 80에서 100세로 간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돼. 평생의 개념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직장도 한 번 다녀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second life, 두 번째 인생, third life, 세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네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이죠. 직장 다닐 때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라니까 직장 다닐 때 농땡이 쳐라. 이렇게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오산입니다. 제가 왜 직장 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양분을 쭉 빨아들이고 있어야 나중에 second, third life를 살 때 그 자양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 최선을 다하되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도 반드시 무엇인가 써먹을지 모르니까 다 늘 일이 적고 기록해두고 그다음에 보관할 건 보관해두고 해서 나중에 자기가 조그만 사업을 하든지 무슨 다른 직장에 가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래서 뭐 4호정 5륙도 이런 얘기 많잖아요. 기분 나빠요. 4호정 5륙도 아시잖아요. 네. 40세, 50세 정년, 5, 6도 50세, 60세까지 일하면 도둑놈. 이거 기분 나쁜 말이야. 그러나 사실인 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저도 직장생활 우리나라의 3대 그룹에서 25년간 했어요. 최연소 이사도 하고 뭐 잘 나갔지. 근데 결국은 그만둡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들 지금 다 청계산 가 있어. 야호 이러고. 미리 준비를 안 하니까 나중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미래를 준비를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쌩쌩하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부군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자제분들 때는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서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수입을 가족들이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애를 써야죠. 그리고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애를 써야죠. 그래서 수입이 난 거에서 비용을 줄인 거를 빼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과 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그맣게씩 짜게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요, 가족이 모이십시오. 어려운 집일수록 가족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요즘에 아버님들이죠,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어렵다 그러면 부인이 됐든 아이들을 다 마놓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다. 자, 우리 서로 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하고 가족이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요,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무엇인가 하셔야 돼. 퇴직하셨어. 지금 말이죠. 할 일이 없다고요? 죄송하지만 할 일 많습니다. 본인이 눈높이가 높아서 안 가는 거야. 외국에 좋은 애들, 한국에 좋은 애들 가끔 나오죠. 교장 선생님 출신이 그 학교에 뭘로 갔어? 수의로 가서 일하시는 분도 보잖아. 미국의 굉장히 큰 기업의 CEO 했던 분이 그 회사 수의로 가서 하는 거야. 그건 즐기면서 하는 거야. 왜? 돈도 벌고 너무 많은 몸에 에너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삭히지 못하면 사람이 빨리 늙습니다. 아시겠죠? 나이 드실수록 일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참 복 받으신 분들. 이게 돈 받으면서 공부하잖아요, 이 양반들. 아이고, 너무 좋아. 그래서, 그래서 이런 데 막 쫓아다니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르바이트 자리 얼마든지 있어요. 난 요즘에도 가끔 지하철이나 또 우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65세, 70세 되신 분들이 퀵 서비스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지하철 타고. 아유, 깍듯이 맞아야죠. 애쓰십니다. 그분의 과거가 뭔지 모르니까. 그 양반이 나보다 나았던 분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 아직도 우리가 후진국성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에이, 저거 하는 사람 이런단 말입니다. 왕년을 따지지 마라 이 말이야. 왕년은 지나간 거야. 앞으로 살 인생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끼리 더러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도 부군들한테도 힘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제분들 20세 되면 그냥 독립시켜야 돼. 경제적으로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못하죠. 요거 장가들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미국 같은 데 보면 딱 20살 대학 가죠? 그러면 딱 독립. 해서 자기가 기숙사를 들어가든지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든지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거의 7, 80%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 80%가 아니라 거의 90%가 부모가 소 하나 팔지 뭐 이러고 나간다. 이게 우골탑 아니야, 상아탑이고. 앞으로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좀 냉철해지실 면이 있다. 자제분들 나중에 반드시 기회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아르바이트 시키세요. 시켜서 돈의 중요성도 알고 그다음에 그걸 모으는 재미도 갖게 하고 경제의식도 갖게 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걸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그냥 사는 걸 즐기셔야 돼. 내가 왕년에 뭐, 이거 누가 먹여줍니까? 그죠? 일 안 하시고 퇴직하시고 일 안 하시는 분 보세요. 금세 늙어. 그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일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아이고. 또 이런 걸 또 들어야 기분이 좋으니. 자,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일을 한다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게 있는 사람도 나가서 일하는 게 좋지요. 맨날 골프 치나 그래? 매일 골프 쳐? 산에 매일 다니나? 그거는 사실은 큰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자제분들한테 그것도 보여주셔야 되고 자제분들은 반드시 무엇인가 잡을 찾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그러니까 외벌이에서 맞벌이가 되는 거야. 제가 35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말이에요. 한 5, 6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다 그럴 때 말이죠. 미국을 보면 10명 중에 9명이 맞벌이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외벌이야. 아주 불쌍한 외벌이. 근데 저희 세대가 외벌이의 끝입니다. 틀림없이 끝이야. 아시겠어요? 앞으로는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기 때문에 남자 혼자 벌어서 웬만한 남자 만나지 않고서는 혼자 벌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돈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맞벌이 시대로 간다. 여러분도 그런 거를 대비하시고 자제분들을 끌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사고 우리 없앱시다. 아시겠죠? 그냥 딱 끊는 거야.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장기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를 여러분 능력 한해서 자꾸만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실래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믿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저거 오래 못 가.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연금 1세대거든요. 우리 선배님들 같이 있던 분들 중에 한번 정산을 해줬을 때가 있었다. 그때 전부 목돈 가지고 가져가셨어. 지금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해. 저는 내년부터 받거든요. 뭐 140만 원인가 준대.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준대. 예. 나중에 집사람 준대. 70%인가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한국을 못 믿는 거야. 여러분, 한국 믿으세요. 저는 긍정론자도 아니고 부정론자도 아니고 중립입니다. 한국 잘 될 나라입니다. 그걸 내가 오늘 설명 못 드려서 안타까운데 시간이 없어서 한국 틀림없이 잘 돼. 5대 강국까지 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민연금이 없어진다. 그런 생각 자꾸만 괴담에 속지 마십시오. 일단 국민연금 작은 거라도 하실 수 있는 한 하셔야 돼. 나중에 여러분 힘없을 때 몇십만 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네. 그럼요. 두 번째 장기 보험 같은 데서 연금하잖아요. 네. 그런 건 자기가 잘 선택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 왜?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이드 잡, 더블 잡 같은 거를 하실 수 있으면 꼭 하도록 해라.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후진국형이에요. 선진국에 가면요 재밌어. 그래서 아침에 딱 해서 샐러리맨이 5시에 가가지고 걔는 5시 퇴근하니요. 그럼 가서 옷 갈아입어. 두 번째 잡에 가요. 사이드 잡, 더블 잡. 그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 됐든 무슨 뭐가 됐든 가서 쫙 사이드 잡을 합니다. 그건 거기서 상용화돼 있어. 왜냐하면 자기 혼자 버는 것만 갖고는 미래가 책임져져 안 져져? 안 져지니까 그걸 미리 깨달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달은 지 1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이영권 박사가 쓰나미가 옵니다. 그럼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할 수 있을 때, 젊었을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극대화시킨 거를 가지고 일단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애를 써라. 근데 이 저축도 습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딱 받으면요. 아이, 쓴 다음에 나머지를 저축하지. 이거 안 돼. 그래서 재밌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루에 3,000원씩을 자동이체 시키는 겁니다. 3,000원씩을. 한 달이면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다음에 또 여유되면 또 한 3,000원짜리 또 하나 집어넣어. 그냥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게. 3개쯤 들어가면 30만 원, 1년에, 한 달에 30만 원이죠? 1년에 360만 원 됩니다. 이거를 자꾸만 쓴 다음에 뭐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두 번째, 통장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야. 요건 우리 환갑 때 쓸 거, 아이 학교 때 갈 통장하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대로 통장에 집어넣으면 꺼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그건 훈련입니다. 근질근질하지. 적금 타는 날이면 왜 뭔가 부서지냔 말이야. 세탁기가 부서지고. 그건 워낙 부서지게 돼 있는 건데 그날 유난히 눈에 띈 거야. 그냥 가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많은 돈을, 종잣돈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들어온 돈은 꽉 움켜쥐는 그런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끔 훈련을 시켜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저축은 습관이다. 자, 지금까지는 일단 수입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면서도 사이드 잡, 더블 잡이 됐든 또는 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다음에 아빠 엄마도 세컨, 서드 라이프를 준비해서 무엇인가 과거를 잃어버리고 하든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선 수입을 늘리는 부분에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자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 나는 이걸 할 수 있는데 못했구나. 이걸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은 오늘 가서 같이 자제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자제분들 대학 보내놓고 지금 허리 부러집니다. 저도 대학 교수지만 요번에 입학하는 애 보니까 한 500만 원 들어가더라고. 별로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저희는. 6개월을 쉬어, 6개월을. 근데 500만 원씩 줘. 학생들이 내야 돼.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첫째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아르바이트가 됐든 인생을 배우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니까 이거를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 아르바이트 시켰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약간 죄책감이 있어 없어? 있어요. 부모가 못나서 아이 아르바이트 시켰나 보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거 없애셔야 돼.
아시겠죠? 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극대화시키려고 애를 써라. 됐죠? 두 번째, 비용을 줄이려고 애를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비용을 줄이는 게 뭐냐?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자. 집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없어서 불편한 게 있고 없어서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 없어서 불편한 거는 TV나 자동차나 청소기 같은 거요. 없어도 돼요. 특히 자동차 같은 거 우리 젊은이들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없어도 되는데 삽니다 일단. 왜? 자동차 1세대이기 때문에 그래. 특히 새 차 처음 사놓은 사람 밤새 잠을 못 이뤄. 왜? 누가 그나 내다보느냐고. 그래 안 그래요? 자동차 1세대라고 그래. 미국 같은 데는 자동차가 벌써 100년 이상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5대, 6대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긁힐 거 그냥 다녀 안 다녀? 다녀. 그러니까 TV나 영화 보면 그냥 뭐 부서진 자동차가 막 돌아다녀요. 아이 불쌍한 애들 이러시죠? 천만의 말씀. 그 친구들은 신발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다음에 어떤 놈이 더 크게 부딪히면 그때 가서 고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첫 번째 자동차니까 그냥 애지중지해. 근데 중요한 거는 자동차를 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비용에 치인단 말이야. 이거는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다. 이 대표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자제분들이 막 자동차 사달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못 사주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줄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정확히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불편한 것에 대한 지출은 가급적 줄여서 그걸 일단 비용을 줄이는 데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자동차, TV, 그다음에 청소기 같은 거예요. 이 TV 말이에요, TV. 저도 TV 좀 뭐 가끔 뭐 개콘이나 이런 건 보지만 그 텔레비 벽걸이 나오기 전에 웬만한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벽걸이 나온 다음에 누가 나와서 선전하면 아유 저 집에 있는 엉터리 내가 갖고 있는 고물 텔레비는 때려 부시고 싶어 이거. 빨리 가서 사고 싶다 말이야 저거. 그게 말이 바로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불편한 건데 거기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데서 비용을 앞으로 줄이세요. 반드시 청소기 고장 났어. 바꿀 거냐 고쳐서 쓸 거냐. 그죠? TV가 고장이 났어. 고칠 수 정말 없다면 바꿔야지. 그렇지 않다면 고쳐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오면 돼. 거기서 이금희 씨 이쁜 얼굴만 보면 되는 거고 윤인구 씨 잘생긴 얼굴만 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셔라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름신 아시나? 감정적 지출이라고 그래. 그놈의 지름신이 오면 이러다 팍 밍크 코트고 뭐 막 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하지. 그죠? 그런 거 있죠? 그걸 감정적 지출이다 하는데 그거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가진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에 제가 여유만만에 나가서 뭐 탤런트 얘기 들으니까 지름신 때문에 자기네 너무 어려웠다고 말이에요. 한참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반드시 시장 보실 때는 저거 갖고 나가서 살 것만 사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쇼핑 가면 안 돼. 다 사고 싶어. 닭도 사고 싶고 저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쇼핑하는 가장 좋은 요령은 밥을 먹고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필요 왜 이래? 아셨죠? 쇼핑도 요령이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냥 가서 톡 냉장고에 열어보면 못 먹을 게 잔뜩 쌓였잖아. 그런 게 전부 비용입니다. 그런 걸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했는데 가계부들 좀 제발 쓰세요. 이 중에 가계부 쓰시는 분 손 들어봐. 이거 반이 안 되잖아. 그죠? 나머지들은 부자거나 엉터리거나 이런 거예요. 부자는 안 써도 돼. 까짓 거. 그런데 가계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써봐야 빤한 건데 뭘 쓰라고 그래요, 박사님 그래. 빤할수록 써야 됩니다. 자기가 빤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허점이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은 컨설팅 하잖아요. 아주 자긴 쓸 거 없대. 하나도 없대. 그걸 갖다 놓고 쭉 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커다란 종잣돈을 굴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옛말에도 점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 이거 반드시 작은 거라고 그래서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계부 꼭 쓰세요. 안 쓰신 분 20몇 분 되시는데 그죠? 제가 얼뜻 쉬어봤어.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이야. 대부분 다 쓰십니까? 그러면 안 써요. 근데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꼼꼼하다 보면 경제의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게 오르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이게 가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줄일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가급적 이 카드 이거 카드회사 사장 내 친구 놈이 들으면 아주 나 죽이려고 그래요. 이 카드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갖고 다니시면 안 돼. 알죠? 카드 아주 긁기 좋잖아요. 돈 나가는 기분이 없어. 쇽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그죠? 종이 한 장 나오면 난 별 부담 없어. 근데 나중에 날라오는 거 보면 폭탄이야. 그래서 대신해서 여러분들 체크카드 있잖아요. 그냥 난 10만 원 내서 쓴다 그러면 10만 원 다 됐으면 죄송합니다. 잔고 없습니다.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이상용 선배님이 여기 왔다 하셨는데 그 양반은 현금을 반드시 갖고 다니더라고. 짠돌이의 대명사 아니에요? 여기는 1,000원짜리 한 30개, 여기는 5,000원짜리 뭐 20개 이렇게. 그래가지고 현금을 반드시 갖고 다니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현금을 낼 때는 기분이 살아 있습니다. 세는 동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긁을 때는 아까운 마음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카드는 자르는 게 좋습니다. 딱 하나만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다든지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적당하게 갖고 다니면서 쓰시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자산과 부채를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자산은 주택이나 부동산이고 자산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활부자동차 이런 거 부채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자산인 것 같으면서 부채인 게 자동차야.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자동차 일찍 사겠다 그러면 제발 좀 말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히 자산 같지만 부채다. 이런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두 번째 이제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수입을 늘리면 가족이 모였으니까 틀림없이 수입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계속 줄이려고 애를 썼으니까 비용에서도 남는 돈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럼 수입과 지출에서 남은 돈을 갖고 뭘 해야 돼? 저축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시면 나중에 가서 큰 코 다칩니다. 왜? 여러분들 70세, 80세, 90세 됐을 때 여러분을 돌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제분들이 여러분을 돌봐준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농경시대 때나 가능한 거야. 앞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런 연령대인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투자는 훈련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려서부터 투자를 자꾸만 훈련적으로 해봐야 실력이 는다 이 말이에요. 뭐 총싸움이나 칼싸움도 많이 해볼수록 늦잖아요. 20대, 30대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좋다. 왜? 살 기간이 많으니까 좀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1억이야. 그러면 한 10%에 해당되는 7천만 원 좀 투기성 있는 투자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30%는 좀 안정적인 이런 데다 투자라는 거야. 이게 뭐야? 저축성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기예금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데다 투자를 한다. 상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다음에 40대, 50대는 중립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자기 돈이 1억이야. 그럼 5천만 원은 공격적인 데 좀 넣고 5천만 원은 좀 수비적인 데다 놓는다. 왜? 40대, 50대 넘어지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주변에서 제일 위험한 게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갖고 나왔던 퇴직금 이런 거 확 날리시는 분들 진짜 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전화 많이 옵니다. 지금부터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들 많이 오거든요. 사실 때가 늦었을 때가 많죠. 제가 제발 부탁인데 60대 이후는 완전 보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9천만 원, 90%는 아주 보수적인 데다가 갖다 놓는 거야.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10%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투기성 자금에 넣어도 좋다. 재미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거는 전 아주 반대입니다. 제가 주변에 60대 이후에 넘어진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90세까지 80세까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 일한 것처럼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퇴직을 하고 나면 가장 좋은 거는 두 번째 직장은 먼저 있던 직장의 약 70% 정도 받고 가는 게 제일 좋은 직장이라는데 그런 직장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같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없다. 그러니까 돈 꼭 싸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툭툭 치는 놈들이 있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출신이 제일 많이 넘어간다. 그다음에 공직자 이런 분들. 그냥 학교만 알고 사시던 분들. 아유 선생님, 아유 좋은 데 있습니다. 좋은 데 저기 투자. 그런 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60대 이후나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퇴직금 받으신 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 그리고 자제분들한테 바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본인이 다 쓰고 나머지를 자제분들한테 주는 것이 현명하다. 자, 아버지 엄마가 있는 거 다 줬어. 우선 발걸음이 뚝 굳혀. 에? 안 와. 여러분 혹시 통장 갖고 계시면 며느리나 여기 오면 통장을 하나씩 꺼내서 보내주는 거야. 여기도 하나 있다. 여기도 하나 있다, 아가. 이렇게. 그거 먹으려고. 네, 농담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냉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냉정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자식들한테 그냥 넘겨주려고 하시지 말아라 하는 부탁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자, 선진국의 경우는요,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자산이 약 40%밖에 안 됩니다. 왜? 60%는 유동자산에 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요, 부동산에 가 있는 게 전에는 한 90%까지 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70% 정도로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미국이나 선진국보다는 훨씬 많죠? 이 부동산에 너무 치중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진국형은 반드시 유동자산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골고루 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게 투자의 3분법이라고 그럽니다. 투자의 3분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 됐든 옛날에 케인즈 같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재산이 있어 30억이. 그럼 10억은 부동산, 10억은 주식, 10억은 현금 이렇게 갖고 있어라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현금에 갖고 있으면 은행이자 2%도 안 되는데 그걸 왜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물건이 나오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걸 싸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어. 그럼 현금이 있어야 총을 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30%에 해당되는 돈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이야. 이런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연구하고 검토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봐도 투자의 3분법은 지킬 수만 있으면 좋다. 30%, 40%는 부동산. 그다음에 뭐 한 30%는 주식. 그다음에 나머지 또 한 3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작은 이자지만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눈에 띄는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 그럴 때는 그 돈이 바로 동원이 돼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다시 올라가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샀으면 딱 좋겠어. 근데 돈이 없어. 떨어졌을 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돈도 다른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한 주식들이 떡 떨어졌을 때 딱 지키고 앉아 있다가 오케이 사자. 그리고 그때 현금을 딱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투자의 3분법이다 하니까 이것도 마음에 좀 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 부동산은 한국은 부동산보다는 이제 유동자산 쪽으로 돈이 좀 이렇게 천천히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신문이나 경제방송을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로구나. 우린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돈의 흐름을 타야 여러분이 부자 될 확률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을 앞둔 우리들의 선진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보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유 난 뭐 이게 왜 옛날보다 못 사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다들 10년 전부터 나쁜 음식 잡수는 분 계십니까? 나쁜 옷 입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난방 안 돼서 주무시고 나온 분 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평해요? 과거의 자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랑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온 돈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후진국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오늘 좀 꼭 좀 국민 여러분들께 깨쳐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전철, 지하철 잘 타고 오셨죠? 네. 지하철 타실 때마다 속으로 외치셔야 됩니다. 이 중에 n분의 1은 내 거야. 동네 조그만 파크, 예를 들어서 공원이 생겼어. 운동할 수 있어. 운동하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n분의 1은 내 거야. 자기 겁니다. 근데 후진국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돈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대한민국에서 돈을 번 돈이 다 어디가 있느냐? 전부 인프라에다 다 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 지하철, 버스 노선, 그죠? 그다음에 도로가 얼마나 좋아졌어. 뭐 여기 여의도 공원만 해도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 것이 여러분을 다 편안하게 해주는 나라에서 투자한 돈인데 그거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후진국 국민의 의식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선진국 국민은 어떻게 돼? 공원에 가면 담배꽁초를 더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왜? 거기 버리면 그걸 치는 청소부 아저씨가 올 거고 청소부 아저씨가 오면 그 사람 봉급주니까 내 세금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 그 의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식이 바뀌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의식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늘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부터 선진국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내 주머니에는 없더라도 사방에 깔렸구만. 너무 좋다.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시면은 인생이 훨씬 편안하게 여유롭게 사시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비용과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험이나 연금 이런 거 잘 챙겨서 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연금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참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의료보험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참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나갈 땐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근데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어머, 이걸 다 주냐? 이렇게 돼요. 그죠? 연금.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다 책임지는 어떤 금액이든지 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지금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가끔 우리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또 여기 보면은 외국인 부부들이 아주 팔짱 끼고 예쁘게 손 붙잡고 다니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그러는 거야. 왜? 젊어서부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매년 돈이 나와. 나라에서 나오고 연금에서 나오고 지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 합쳐서 1년에 서너 번 해외여행 가는 거 계획 짜놓고 라이프 플랜을 이미 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인생의 큰 라이프 플랜을 세워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10년 후에 우리 집안엔 이런 일이 있지, 20년 후에 이런 거 있지, 30년 후에 이런 거 있지. 그때 돌아가는 돈은 얼마고, 갖고 있는 돈은 얼마고, 그럼 얼마가 필요가 있구나. 그럼 나도 나가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부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부자들을 많이 연구했잖아요. 우리나라 총 부자가 대한민국의 부자 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약 10% 정도가 유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0%가 전문가 집단이에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 또 엔터테이너 이런 사람들, 이금희 씨 이런 사람들. 전문가 집단. 그렇죠? 예. 그런데 60%가 자수성가형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수성가형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부자 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께서는 자수성가형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대학을 가고 유명한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 번 녀석들이 다 동창회 회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산에 내려오면 그래. 아이 수고했다 가서 소주 한 잔 사줄게 가자. 이런 애들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제분들 공부해라 그러지 말아요. 타고난 재능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요 선진국 가면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극대화시키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재능을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들의 재능이 안 보여. 나 가끔 부모님들이 나한테 애들 데려온다. 교수님 우리 애들의 재능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도 모르는데. 엄마들이 계속 뱃속에다 놓고 꺼내놓고 똥오줌 가리면서 지금까지 길러놓은 사람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죠? 왜 그럴까? 애들을 성적표를 갖고 몇 개 틀렸니? 이거부터 봐서 그래. 여러분들 몇 걸음 뒤로 가서 애들이 놀 때 어릴 때부터 보세요. 쟤는 어디에 재능이 있구나. 그죠? 그냥 의사시키고 싶다고 말이에요. 이 돌잡이 같은 데 보면 청진일체를 앞에 갖다 놓는다? 그래서 의사 되나? 판사대라고 무슨 방망이 갖다 놓고 말이에요. 치사한 짓이지. 그리고 애들 날 때부터 부모가 미리 저 애들 직업을 정해. 여보 얘는 의사 시킬까? 이러면서 본인의 의사도 안 물어보고. 여러분 반드시 타고난 재능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을 믿으시고 아이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주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면 선진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부자 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느냐 이걸 잠깐 살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자들의 성공 습관에 내가 부족한 게 뭐구나 하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지 않겠어요? 부자들은요 반드시 성실과 유능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쥐고 있습니다. 성실은 성공을 위한 텃밭입니다. 유능은 성공을 위한 씨앗입니다. 요 성공을 위한 텃밭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우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부터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애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면서 자랍니다. 어머님은 책을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공부해! 그러면 속으로 너나 해.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책을 보고 아이들한테 같이 읽자, 애들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밥상머리 대화 같은 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다 하는 얘기를 오늘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부모님이나 애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그걸 영어로 팡쿠첼러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시간 약속 되게 안 지키죠. 그래서 옛날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미국 가서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 근데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건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약속 딱 했으면 미리 가는 겁니다. 예? 저희 방송 같은 데 할 때도 우리 작가님 뭐 이런 분이 자꾸 전화 와요. 어디쯤 오셨어요? 어려니 알아서 갈까 봐. 그러니까 이거 펑크 내는 사람이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러겠지? 근데 미국 애들은 전화 안 해요. 오기로 해서 안 왔어. 그 다음에 저녁 그냥 방송국에서 퇴출이니까. 약속 못 지키는 사람 다시 불러왔어.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겁나나 봐. 그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신뢰가 부족한 사회다. 그거를 길러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 관리들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해야죠. 성공하고 정상의 깃발을 꽂으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이미지 관리, 이 머리서부터 밑에까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 어때요? 그냥 저 옛날에 30대 얼굴을 지금 보면요 사진 찢어버리고 싶다. 왠지 아세요? 너무 싫어서. 근데 사람의 얼굴은 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노력하시면 변할 수 있는 거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사람을 보물로 여기면서 휴먼 네트워킹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성공의 텃밭을 가는 겁니다. 하나, 유능은 성공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든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리액션하면서 박수를 제대로 쳐야 다음번에 또 모십니다. 그죠? 저기서 치는데 이러면 안 돼.
그래 안 그래? 최고의 전문가. 자기가 할 때는 이걸로 내가 끝내준다. 이런 사람이 우선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일하면 또 끝내줘. 이걸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제 흐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가정 경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래야 건강한 부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제발. 책은 42권 썼는데 팔린 거 보면 누가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책을 항상 읽는 습관을 가지는 건 자제분들한테 좋은 선물이니까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공의 법칙인 성실과 유능,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보세요.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거나 대강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실행을 하시면서 자제분들한테 그걸 많이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오늘 거 총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미래가 좋다, 나쁘다?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은 선진국 간다. 그러면 예,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 안에 들어가면 상대적 빈곤은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수입을 늘리려고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비용을 줄이려고 가족이 머리를 맞대라. 거기서 나온 걸 갖고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의 때 박수는 다 쳐놓고 실천을 안 합니다. 오늘 제 강의 듣고 가슴에 와 닿으신 분은 당장 가계부터 쓰시면서 내일 또는 저녁에 머리 맞대고 가족들끼리 함께 이영건 박사가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좋은 시간에 제가 말미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돈에 대한 마음의 부담은 좀 줄어든 것 같죠, 그렇죠? 네.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정말. 그럼요. 네. 좀 줄여야 될 것 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보험들을 왜 아는 사람 때문에 들어도 이렇게 막 들어둔 거예요. 친구, 선배, 후배. 그거 해약해요, 어떻게 해요? 아까 해약해야지. 그러니까 필요한 거 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난 보험회사에 강의 다 가. 예. 많이 가. 예. 그럼 반드시 하나 들어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예. 일단 들어. 예. 들어야지 어떻게 해. 거기서 강사를 많이 받는데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쫙 놓고 불필요한 거를 전부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손해를 네. 줄이는 거지. 알겠습니다. 더 여러분 나갈 비용. 예, 강의 잘 들으셨죠? 이영건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정 있는 가구 에모스에서 백화점 상품권, NS몰에서 백화점 상품권, 호두과자 전문점 코코오도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 프로넥 공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아침마당 화요일 신가족탐구 여러분의 가족을 모시겠습니다. 나오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금요 생생 토크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